안녕하세요. 먼저 화면에 보이는 문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저작물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개선을 방지하고자 수업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해당 저작물을 무단으로 편집, 복제하거나 전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허가되지 않은 불법 이용, 복사 및 전송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권 침해로 신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0학년 천안중앙고등학교 3학년 경제수학 수업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학교사 이경로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계약을 했고요. 온라인 상이라서 얼굴을 보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필요 없겠죠? 우주 최강 수학교사 이경로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미안합니다. 지금 선생님도 멘붕이라 다들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 다 멘붕이죠. 온라인상 계약하는데 준비는 안 돼 있고 수업을 찍으라고 하든 EBS를 하든 하여튼 지금 난리인 상황입니다. 네, 지금 풀메신저도 막 난리 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계약을 하게 되었고요. 다들 건강한가요? PC방을 혹시 전전하거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지 걱정됩니다. 대학 입학 위해서 착실히 공부를 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겨울방학 2달, 3월달, 3개월 이상을 지금 시간을 많이 흘려 보냈는데 이 시간을 잘 보내기를 바랍니다. 앞으로가 더 이제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경제 수학을 왜 배우나? 그 다음에 교과서 단어 살펴보고 세 번째는 온라인 수업 계획 한번 얘기해보고요. 네 번째로 수행평가 계획 얘기하고요. 다섯 번째 교내 대회, 수학 대회 뭐가 있는지 보고 여섯 번째 경제기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경제수학 왜 배우나? 이제 신설 과목인데 왜 배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멈추고 교과서 경제수학 책을 같이 볼게요. 왜 배우나? 이게 무슨 과목인가? 라는 설명은 머릿글에 여러분 읽기 쉽도록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킵하고요. 경제수학은 이 부분부터 읽도록 할게요. 경제수학은 여러분이 생활 주변에서 친숙하게 접하는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수학적 가치를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개설된 과목입니다. 즉 이전까지 이론적인 수학을 중심으로 다뤄왔던 것과 대조적으로 경제수학은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지표와 환율 등을 숫자의 변화로 나타내며 수요를 통해 복리이자 계산을 배우고 함수를 통해 수요와 공급 등과 같은 다양한 경제현상 예측하고 미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필요한 생산량을 구하는 최적화 문제 등 경제 및 금융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를 학습하는 데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포인트는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사회과학 분야를 학습하는 데 기초가 되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3학년 1반부터 5반까지는 쉽게 말해 문과반 친구들이죠. 사회과학 분야를 전공하고 싶어서 모인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은 경제수학을 배우죠. 6반부터 13반은 경제수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도는 경제수학은 사회과학 분야를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과목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더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이 책에서 공부한 내용들로 경영, 경제, 금융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를 학습하는 데 기초를 쌓기를 바랍니다.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습득하여 적어도 경제수학에서 사용되는 수준에서의 수학은 흥미를 잃을 만큼 어려운 것이 아님을 깨달아 수학을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장래에서 경제수학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의 종사 여부와 상관없이 단순히 자신과 관련된 경제현상을 접하는 경우에도 경제수학이 얼마나 유용한지 깨닫기를 바라면서 경제수학의 개념과 구조 그리고 안목을 갖춘 융합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직업과 관련 없이 경제 현상을 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생님도 요즘 경제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경제를 논하지 않고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중간에 수학이 그만큼 이제 흥미를 잃지 않은 만큼 이제 약간 쉽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좀 계산 문제가 쉽진 않더라고요. 선생님도 이제 뭐 지필평가나 시험 이제 출제할 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일단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계약을 미룰 수도 없고 나아가야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합니다. 교과서 단원도 보도록 할게요. 책을 볼 때는 선생님 항상 교과서 보도록 하죠. 교과서 목차 단원 부분을 살펴볼게요. 수와 경제생활, 수열과 금융. 큰 단어는 보면요. 수와 경제생활, 수열과 금융. 세 번째는 함수와 경제, 미분과 경제, 이렇게 총 4개의 큰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와 경제생활, 이 부분은 선생님이 아마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실제 수업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래서 수열과 금융부터 수업을 진행하겠다 라고 이제 공지를 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어쩌면 수와 경제생활도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내용도 보면은 뭐 경제지표, 연산, 비율, 퍼센트 포인트, 비례, 환율, 이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뭐 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다. 확률을 계산하는 법, 세금 많이 이제 다루고 있죠. 취득세법, 양도세법, 뭐 연말연산 때 소득세, 뭐 지방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참 재미있거든요. 근데 경제 쪽에 많이 치우쳐 있어서 어떤 지루하기도 하고 수학적 연관이 크게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뺐거든요. 다른 학교 자문을 구해봐도 이 부분을 많이 제외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과 금융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요일과 금융에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제 고2 때, 2학년 때 배웠던 수열,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언급되니까 가장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이자와 원리합계. 은행에서 이자 지급하죠. 대출을 받아도 이자를 내야 합니다. 단리이자, 복리이자, 현재가치, 이런 것들. 연속복리, 자연상수 2가 나오네요. 연속복리, 단리, 복리, 연속복리, 비교, 연금, 기말급 연금, 미래가격, 현재가격, 기시급 연금, 미래가격, 현재가격, 급수는 우리 배웠죠? 시그마, 연구, 연금. 3단원에서는 이제 3단원도 솔직히 할지 말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출석을 학교로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뭐가 명확하게 답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수업을 온라인상 진행하면서 고민을 계속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함수와 경제 현상, 함수의 활용, 생산 비용 함수, 수요 공급 및 효용 함수, 함수의 연산 종류, 1차 함수, 부등식, 2차 함수. 함수 그렇게 피하고 싶은 녀석이지만 경제 수학에서조차 다루고 있다. 대학 가도 함수 나올 거고요. 함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 미분과 경제. 미분 기억나죠? 2학년 때 배웠던 미분적분 쓰인다는 것. 함수의 미분법, 미분과 그래프의 개형, 미분과 경제 문제, 이윤과 생산량, 탄력성, 이렇게. 이런 부분도 물론 충분히 이제 지필평가에 언급될 수도 있어요. 물론 취업 범위가 어디까지일지는 저도 아직은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뭐 지필평가에서 탄력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앞에 이제 수열과 금융에서는 등차 등비수열, 계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 서술의 평가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잘 보면은 이제 결국 또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이 연계성 때문에 앞에 고1, 고2 수학 내용을 탑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시 파워포인트로 들어와서 지금 뭐 동영상 쌤 혼자 지금 찍고 있는데 편집 뭐 이런 거 전혀 하지 않고 날 것으로 그냥 올릴 겁니다. 이게 온라인 클래스에 EBS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하려 하니까 탑재가 잘 안 되네요. 업로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유튜브를 이용해서 한번 링크를 담을까 하는데 더 좋은 매체가 있으면 좀 한번 고민해서 게시판에 글 좀 남겨주도록 하세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계획을 좀 설명해 볼게요. 일단 이런 식의 온라인 수업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예요. 교육부 방침도 아직 계속 바뀌는 상황이라서 예측하기 어려워요. 작년 확률과 통계 수업할 때처럼 쌤이 아이패드에다가 이제 교과서 파일 올렸고 그 TV에다가 이제 보이게 한 다음에 이제 펜으로 문제를 풀었던 거 기억나죠?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녹화를 진행할까 합니다. 혹시 더 좋은 의견 있으면 게시판에 좀 글 좀 남겨주세요. 일단 쌤이 했던 방식대로 온라인 수업을 그렇게 항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뭐 우주 최강 수학교사 이인호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학생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이제 수업이 빨리 진행돼야 하니까 얼굴을 물론 카메라로 찍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칠판에다가 막 하고 한다는 게 뭐 빛 반사라든가 이제 그 소리 같은 것도 좀 울릴 수 있고 잘 모르겠는 기술적인 거 잘 고민이 되는데 또 그것도 있지만 또 선생님의 얼굴을 캡처해서 악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꼭 등장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으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그거 보고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행평가 안내 좀 할게요. 수행평가는 출석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출석을 해서 같이 교실에서 실시하는 게 수행평가의 원칙인데 지금 온라인에서는 수행평가가 안 되는 걸로 알아요. 나름 좀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근데 쌤 머릿속에 있는 계획을 일단 갖고는 있어요. 뭐 경제수학 수업하신 수학쌤이 쌤 혼자입니다. 예, 쌤 혼자기 때문에 쌤이 다 결정하면은 그게 되겠죠. 뭐 고민 중이 하지만 두 가지 수행평가를 일단 계획안을 갖고 있어요.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 발표하기예요. 문제 해결 발표는 아마 작년도 했었던 걸로 알아요. 학력과 통계 시간에 2번 발표해서 만점을 줬었죠. 문제 해결 발표하기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고 발표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해왔던 거라 익숙할 거라 믿고요. 그러나 교과서 문제가 좀 풀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수열의 합, 함수, 미적분 개념들이 나오고 근데 그거 단순하게 수치 계산하는 게 아니고 글로 된 문제를 읽고 이제 뭐 이유를 계산하거나 금리 뭐 미분을 통해서 뭐 최대화, 최적화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라서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글쎄요, 여유롭진 않겠죠? 집에만 갑갑하니까 여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여유가 아닌 여유로운 때지만 집에서 2학년 때 배웠던 수학 1, 2 개념들을 복습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수행평가는 한 학기에 한 번 발표할까 합니다. 워낙 문제가 좀 어렵고 그리고 작년에 확률과 통계도 2번 발표해서 만점이었죠. 그것처럼 수행평가 두 가지니까 두 번째 좀 이따 말하겠지만 두 번째 것도 발표예요. 그 두 가지 수행평가에 각각 한 번씩 발표하면 발표 2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딱 맞지 않을까요? 다음 수행평가는 독서 발표예요. 독서 발표는 뭐 말 그대로죠. 선생님은 독서를 좀 중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독서를 솔직히 많이 안 하죠. 스마트폰 뭐 다 각종 매체에 노출돼 가지고 영상이나 그렇게 편하게 보는 걸로 사람들이 손이 가다 보니까 독서량이 정말 적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게 두 가지 있대요. 하나는 운동, 하나는 독서. 죽을 때까지 항상 해야 하는 거. 그래서 수행평가에도 독서를 반영할까 해서 일단 계획을 잡아봤어요. 독서는 당연히 뭘 해야겠어요? 경제수학 관련 서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표할 때 경제수학 내용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책이나 고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경제수학 교과서에 담긴 환율, 이율, 금리, 세금 등등 이런 것들이 담긴 책이어야겠죠. 근데 발표 너무 부담스러울 건 없고 읽은 책 내용 전부를 발표해라. 그 안에 있는 내용 전부를 발표하는 게 아니고 그 책 내용 중에서 인상 깊었거나 좀 같이 공유했으면 알았으면 유용한 지식들 이런 부분만 발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쌤, 독서가 감상문 써서 제출하면 안 돼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안 됩니다. 교육부 지침에서 과제형 수행평가는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숙제, 뭐 보고서, 작년에 뭐 수학자 뭐 보고서 냈었고 실생활 수학 내용 종이에 뭐 끄적끄적 해서 냈잖아요. 안 됩니다.
독서를 하고 내용 발표를 해야 합니다. 발표를 하는 게 수행평가예요. 토의 토론도 물론 하면 좋겠지만 독서 토론도 하면 좋겠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는 상황인데 출석한다 해도 막 글쎄요, 교실마다 칸막이도 하지 않을까요? 서로 마스크 쓰고 닿지 않게 접촉하지 않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 하여튼 혹시 뭐 독서 관련해서 뭐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독서가 두 가지 수행평가 공지했습니다. 다음으로 교내 대회를 좀 안내해 볼게요. 올해 이렇게 6가지 대회를 일단 잡아놨는데 융합수학 탐구대회, 첫 번째 융합수학 탐구대회는 3학년 파이데이에 실시하는 거예요. 근데 파이데이가 3월 14일이죠. 이미 날짜가 한참 지난 상황이라서 이게 시행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창의수학 탐구대회, 이건 1, 2학년이기 때문에 3학년 해당이 없고요. 두 번째에 있는 수학 독후감 특기대회, 이거는 네, 매년 했기 때문에 아까 그 뭐 우리 경제 독서 발표도 한다 했으니까 뭐 경제 수학에서 수행평가도 독서 발표하고 그걸 독후감 보고서 쓰기 작성해서 교내대회에 제출해도 일타 쌍피 되겠죠. 세 번째 수학 자율 관제 탐구 대회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년 해왔던 소논문 대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것도 많은 사람들 관심이 가질 텐데 지금같이 좀 이제 학교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두세 명씩 팀을 짜서 주제 좀 선정하고 차츰차츰 미리미리 연구를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수학 창의력 대회는 경시대회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통계 활용 대회는 매년 했던 통계 관련된 대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빨리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되어서 학교에 나와서 교내대회가 진행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이 외에도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충남 수학 탐구 한마당 대회가 있어요. 도에서 실시하는 거라서 생기부엔 기재가 안 되겠지만 공지가 있으면 많이 참여해서 견문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자기소개서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요. 도대회에서 뭐 대회 명칭을 못 쓰더라도 나 이런 걸 뭐 탐구했다라고 이제 자기소개서에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경제기사 살펴보기 할게요. 경제기사는 이제 원래 이제 이거 수행평가 하려 했었어요. 경제기사를 선정해서 발표하기를 수행평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과서 문제 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교과서 문제가 풀이가 좀 어려워서 기사 검색까지 하라는 건 여러분한테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수정했습니다. 뉴스 신문을 읽는 건 근데 제 생각에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경제 부분의 기사는 이 세상이 이제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를 이해하는데 필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기사 두 가지인데 이건 그냥 일종의 예시고요. 영상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 이제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 각자 경제 기사를 꼭 읽어보길 바래요. 오늘의 수업의 연장선상으로 각자 경제 기사를 또 개별적으로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한다. 선생님도 요즘 경제 기사를 보고 있는데 자주 보려고 해요. 자주 보지 않으면 근데 이해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각종 뭐 수치, 데이터, 경제 용어들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관심을 갖고 매일 들여다본다면 세상을 사는데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기사 첫 번째 거 읽어볼게요. 제목이 일단 자극적이죠. 몰빵 비투 말라. 금감원 동학개미의 경우. 개인 투자자 코로나 사태 후 가파른 순매수세. 금감원 주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출세하면 안 돼. 금감원은 이제 금융감독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금융감독원이 코로나 사태 이후 저점 매수를 꿈꾸며 새로 시장에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 행진을 벌이는 가운데 개미들은 꾸준히 순매수 행진을 벌여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다. 매도, 순매수 이런 말들 경제 용어죠. 최근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국내외 주가 지수가 요동치고 있다. 시장 변동성을 추정하는 V 코스피 지수는 19.3에서 48.2로 크게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개미 투자자들은 순매수에 꾸준히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25조 원어치를 사들였다. 1월에만 해도 개인 순매수 수익은 6조 3천억 원이었는데 3월에는 12조 7천억 원으로 불어났다. 네. 그럼 벌써 다양한 경제 용어들이 나오고 있죠. 경제 용어들, 숫자, 수치들, 뭐 금액들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 뭐 동학개미 운동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죄다 이제 주식에 막 금액 투자를 하고 있는데 글쎄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러한 순매수 행진을 벌이는 까닭은 과거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급반등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보기 때문이다. 현 상황을 저가 매수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 금융위기라는 것은 1997년 이제 IMF 위기랑 그다음에 2008년 또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때의 경험에 의하면 잘 보면 10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다시 금융위기 때는 이제 주가가 내려가지만 금융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 주가가 올라가죠. 그런 걸 이용해서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금감원은 이제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른 양상이다.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 투자자들은 좀 현명하고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학자금처럼 단기간에 필요한 자금으로 주가 증시에 투자했다가는 필요한 것에 정말 돈을 못 쓸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빚으로 투자 삼가라고 했거든요. 금융기관 대출 등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투자하면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건 물론 주가 하락 시 반대 매매 등으로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좀 어려운 말이 나오고 있죠. 레버리지, 요즘 유행하는 경제 용어 중 하나거든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하라. 그래서 몰빵 투자, 묻지마시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 조심하다, 매우 위험하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세요.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버지 혹시 주식하고 계세요? 주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좌 개설도 해보고. 물론 실제로 해보는 거 좋아요. 아버지 저 100만 원만 주세요.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그 금액이 더 커지면 이제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이러면 학생으로서 아직 주식 투자를 하기엔 그렇고, 선생님도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관심은 가더라고요. 워낙 이제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관심은 가는데 약간 갬블성 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박처럼 싸게 사다 비싸게 팔자. 근데 지금 이미 지하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8층까지 있더라. 이런 말도 나오고요. 싸게 샀는데 더 값이 떨어지더라. 완전 더 폭망이다. 이런 말들도 있고요. 너무 예측이 불가능하죠. 위험하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진 필요는 있다는 얘기죠. 실행을 하진 않더라도 관심을 갖고 이런 경제 용어들에 대해서는 공부해두면 두고두고 삶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기사 볼 건데요. 두 번째 기사는 기업 10곳 중 8곳 코로나로 경영 어려워 버틸 수 있는 시간 5개월 이런 말도 있는데, 기업 10곳 중 8곳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악재가 연달아 터지며 경영 에러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5개월이다 라고 밝혀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6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76%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미국 사태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 기간이 합종 9개월이다. 구체적으로 3개월은 이런 퍼센트 비율 같은 거 보이죠? 우리 이제 첫 번째 단원에도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차이도 경제 용어에 쓰인다는 거죠. 응답기업 10곳 중 6곳, 57%가 3개월 이하라고 답했다. 버틸 수 있는 게. 근데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없이 대기업 73%, 중소기업 76.7%큰 차이가 없다. 업종별로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중공업, 서비스업, 식음료, 외식, 유통, 거의 좀 경제 학생은 나오지 않지만 종은 잘 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혼자 교실에서 찍고 있는데요. 하여튼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적으로 다 모두 전 세계가 힘든 상황이라고 나는 기사입니다. 기업의 대응책으로는 전사적인 비용 절감, 무급 휴가, 월급 안 주고 휴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게 하는 거죠. 항공사는 거의 70% 직원, 60% 직원은 쉬게 한다 하더라고요. 휴업을 검토한다. 네. 조만간 이게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조조정 검토, 인원이 이제 감축되는, 잘리는 거죠.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한번 이런 얘기 해보면은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에 바란다는 점은 뭐 법인세, 세금이죠. 법인세, 기업에 내는 기업에 요구하는 세금을 좀 깎아달라. 세제 혜택, 재택근무 실시 등 할 때 인프라 지원. 집에만 있으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재택근무 할 때 인프라 지원하라. 공적자금 투입해서 내수 진작, 저리금, 이자 싼 걸로 대출을 좀 해달라. 다양한 요구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사회가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경제수학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고요. 여러분 글쎄요, 짧게 준비해 봤는데 하여튼 지금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이고 집에만 있어서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은 이럴 때에서 여러분이 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그걸 하면 되겠죠. 일단은 학생이니까 공부, 학업에 좀 소홀히 하면 안 되겠고, 그러면서 이런 뉴스와 신문도 자주 읽도록 하면서 아까 말한 융합적 인재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좀 또 3학년이기 때문에 입시를 준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게 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이런 기간 동안 자기소개서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더 의미 있는 온라인 계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교과서 수업을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